뭐 최근에 오늘까지도 뭐 아침에도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이슈가 있었죠. 뭐 CXL 디램의 개발 그리고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 어제의 경우에는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구축에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여기 더해서 뭐 미국의 경우에는 칩스법에 관련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또 악재도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주의 주가들은 비교적 좀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이 수급들은 좀 안정화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부가 좀 발표했던 내용들이었죠. 1조 원을 좀 투입해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구축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는데 여기서 우리 뭐 앵커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팹리스사가 설계를 맡게 되고 파운드리사가 생산을 맡게 돼서 원하는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해당되는 칩을 좀 공급한다라는 어떤 한국형 온디바이스 AI 칩을 좀 만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글로벌 전략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. 오늘도 뭐 메타가 자체 측 구현을 위해서 파트너사를 좀 선정했던 것처럼 이 부분은 영국의 암이 좀 이 부분을 좀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. 전반적인 어떤 반도체에 관련된 어떤 이 산업의 어떤 방향성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서 이 커스텀 반도체 수요가 좀 더 확대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자발적인 칩 개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종국적으로는 반도체 제조사들 여기에 연동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엔비디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안 좋고 뭐 삼성전자가 반대로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3사 마이크론,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의 충분한 어떤 외형 성장의 어떤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정치 리스크에 관련된 연장선상 때문에 지금 K칩스법에 관련된 이 국회 통과도 현재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여야정 국정협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좀 논의가 좀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여기서 최종적으로 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각 기업들이 받는 이제 세액공제액으로 인한 이익 개선으로 좀 일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 딥시크 출시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수급 체계 특히나 뭐 AI 하드웨어 업종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굉장히 좀 부재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캐펙스 관련된 지출이 뭐 작년보다 한 40% 정도 좀 상향되는 그런 투자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가 좀 가속화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를 좀 이루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해당되는 어떤 개발 참여사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로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지난 수급보다는 좀 완화 기조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고 몇몇 종목의 경우에는 이전 신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나 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지금 이 적자를 좀 기록했던 파운드리 부분에 관련된 셧다운을 이제 전격적으로 좀 해제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기 때문에 하반기 가동률이 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적의 개선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레거시 부분에 관련된 업황 회복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수요가 개선될 수 있는 시그널을 한 번 더 좀 내포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해 봤을 때 견조한 AI 모멘텀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추가적인 범용 반도체 수요 개선 부분들 이 부분과 맞물리면서 올해는 일단 리스크 요인에서 좀 탈피하면서 수급적인 어떤 개선 충분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.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셧다운 해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이제 호재들이 좀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톤도 살짝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국내 파운드리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가 들어갈 게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톤이 살짝 바뀐 것 같긴 하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JP모건이 오늘 좀 창구 상위에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다시 50%대로 돌아왔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. 확실히 이전보다는 외인 수급이 개선된 것은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죠. 너무나 외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최근 한 두세 달 동안은 거의 뭐
산 적이 없다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, 그러니까 1월 들어와서도 과연 몇 번이나 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월 기조에서는 외인의 수급세가 그래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게 과연 이제 저점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구간도 사실 이게 많이 올라온 구간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. SK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상회한 이후에 뭐 20만 원대를 이탈했지만 다시금 재차 20만 원대를 좀 회복하면서 현재 20만 원대라는 이 지지선을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해 주는 맞아요. 것과에 대한 차이가 있고, 삼성전자는 약간 이런 개념과 좀 동일시 봤을 때 6만 한 3천 원에서 6만 5천 원대는 탄탄하게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있지만, 올해 가시성 있는 AI 관련된 양산 계획 같은 것들, 여기가 양산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, 특히나 HBM4에 관련된 기술 선전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, 특히나 이번 파운드리의 재개 부분들은 사실 HBM4에 관련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에 관련된 양산 개발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밥을 안 쳐서 밥이 익어가는 시간을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, 항상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대한 이 주가를 선행해서 반영합니다.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것을 미리 반영했지만 하반기 업황이 개선되는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2월과 3월부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